호르몬,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한다.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은 내분비샘이고, 그 다음 분비되는 곳은 혈액이고,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우리 몸의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 작용하게 됩니다. 다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돼서 혈관을 통해 이동한 후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 작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내분비샘은 우리가 요 밑에서 다양한 내분비샘을 배우게 될 건데,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외분비샘이 있어. 외분비샘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제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의 차이는, 외분비샘은 전용 분비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침샘이 있어. 침샘은 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침을 나오는 관은 분비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선 침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내분비샘은 전용 분비관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혈액을 통해서 다 같이 뭉텅이로 다니는 거야. 우리가 밑에서 배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너네가 인터넷에서 택배 회사에서 물건을 시키게 되면은 쿠팡에서 만약에 시켰다 그러면 그 쿠팡 물류 회사에 그 물건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 근데 그 모이는 게 그 안에선 막 옷만 있고 신발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온갖 게 다 있지. 우리가 시킨 뭐 작은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뭐 카메라 같은 걸 시켰을 수도 있고, 뭐 신발을 시켰을 수도 있고, 옷을 시켰을 수도 있잖아. 그게 한데 모여서 쿠팡 물류센터에 모인 다음에 택배회사 아저씨들이, 그 택배 기사님들께서 이 차를 가지고 그걸 또 다 실어가지고 주소지에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냥 옷만 실어가지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배송해야 되는 그 주소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서 주소지에 놓는 것처럼, 얘도 그냥 혈액에 무슨 호르몬만, 어느 혈관에는 무슨 호르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막 섞여가지고 다니면서, 혈관을 통해서 다니면서 자기의 주소지, 자기가 그 작용이 돼야 하는 표적지,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에 가게 돼서 거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두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적어도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경하고 굉장히 많이 그 비교가 되는데, 이 신경, 우리가 배웠던 신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경은 전달 매체가 뉴런이야. 우리 지난번에 가지돌기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게 뉴런이었잖아. 그런 뉴런들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자극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 한 길로 쭉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전달 신호가 굉장히 빠르고 효과가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작용 범위는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가 왼손바닥을 쭉 펴고 오른손가락으로 왼손바닥을 이렇게 쿡쿡쿡쿡 찔러봐. 우리 어렸을 때 곤지곤지하지. 곤지곤지하듯이 이렇게 찔러보면은 이 손바닥에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누르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 그 누르는 느낌을 받을 때 누르자마자 느낌이 나지.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내가 누를 때는 느낌이 나지만 손을 떼면은 또 느낌이 안 나지. 그런 것처럼 일시적이야. 내가 지금 살짝 누른 이 느낌이 막 한 달 뒤, 1년 뒤까지 평생 있는 게 아니라 누르는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제 손바닥을 찔렀으니까 찌른 부분에만 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잖아. 좁은 거지. 내가 손바닥을 눌렀는데 막 발바닥까지 꾹꾹 누르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지.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든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호르몬은 뭘로 생각하냐면 신경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달 속도가 느리고요. 지속적이고 넓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전달 매체가 신경은 뉴런이었다면 호르몬은 혈액으로 아까 분비된다고 했잖아. 여러 개 다닌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택배 결제 클릭과 동시에 클릭 띵동 하고 도착하는 게 아니지. 클릭을 하고 결제를 하고 나면은 배송 준비 중, 그 다음에 배송 중, 그 다음에 배송 도착까지 짧으면 하루,
뭐 반나절이라도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잖아.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지속적이야. 우리 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성호르몬을 생각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은 계속 이제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내 몸을 여성스럽게 뭐 남성스럽게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드는 중인 거고, 혹시나 문제가 돼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작용 범위는 당연히 넓은 거고, 외우기 힘들면은 어쨌든 서로 반대되는 걸로 외우시면 되면서 전달 매체는 서로 완전 다르니까 그렇게 딱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옆에 내분비샘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비관이 따로 없다고 돼 있지.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지만 얘는 분비관이 따로 없어. 그래서 그냥 혈액에 모든 내분비샘에서 만든 모든 호르몬이 그냥 다 때려 넣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때려 넣어지지만 우리가 택배 회사도 그 택배 물류센터에 모든 각가지 종류의 택배들이 모이지만 결국은 내가 적은 주소지에 옮겨서 거기에 배달이 되는 것처럼 얘도 한데 모여서 호르몬이 다니긴 하지만 표적세포나 기관에 가게 되면 거기서 호르몬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내분비샘에는 이렇게 많은 내분비샘들이 있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고 당연히 기능이 있어. 열심히 외워야 되겠지? 뇌하수체에서는 3개의 호르몬을 만들게 되고,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은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건데, 생장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자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장 호르몬이고, 가끔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성장 호르몬이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그럼 갑상샘을 자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갑상샘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세포 호흡을 촉진하거든. 세포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갑상샘이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갑상샘을 자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를 자극하면 얘가 티록신을 내보내려고 하겠지.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은 뭐냐면 일단 이뇨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뇨라는 거는 우리가 커피 같은 걸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이 일어난다고 해. 이 물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그 작용인 거야.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거든. 그럼 이제 항이뇨 호르몬은 뭐냐면 그 몸의 밖으로 물이 나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콩팥에서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작년에 배운 배설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 모든 걸 다 이제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액기스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성분만 모아서 소변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 우리 몸에 물이 많으면은 그냥 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물이 별로 없어.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렸거나 물을 많이 안 마셨어. 그럼 우리 몸에서 수분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나가게 콩팥에서 물이 밖으로 못 나가게 몸 안으로 재흡수하는 것을 촉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하수체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 3가지가 있고, 생장 호르몬은 몸의 생장을 촉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 촉진,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을 우리 몸으로 재흡수하는 것을 촉진한다. 자, 갑상샘은 목에 있거든. 얘는 티록신을 내보내게 되는데,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세포 호흡을 다른 말로 내호흡이라고 해. 내호흡. 우리는 사실 우리 몸은 호흡을 2가지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어.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어. 외호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거잖아. 코로 산소를 들이마시면 이제 폐포에서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주고, 모세혈관이 폐한테 이산화탄소를 줘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이게 외호흡이야. 내호흡은 뭐냐면 산소를 충전하면 이제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조직세포한테 가서 산소를 주고, 조직세포가 얘한테 이산화탄소를 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 교환 있잖아. 그게 내호흡이야. 그게 곧 세포호흡이지. 그런데 그 세포호흡이 촉진이 되면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해서 내가 막 이제 좀 약간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에 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포호흡이 굉장히 촉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부신은 이렇게 콩팥에 꽃갈모자 씌워놓은 것처럼 있는 게 이제 부신인 건데, 여기선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얘는 심장박동이 촉진이 되고 혈당량이 증가되고 혈압을 상승하는 효과를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니? 심장박동이 두근두근 하면서 우리가 보통 혈당량이 증가하면 기분이 좀 좋거든요. 그리고 막 혈압이 상승해. 사랑에 빠졌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치?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심장박동이 막 촉진이 되면서 혈압이 막 상승을 하면서 막 너무 잘하고 싶고 막 혹은 잘 보이고 싶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 혈당량이 증가하는 이런 역할들을 아드레날린이 하게 됩니다. 부신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서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증가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될 때는 언제냐면,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감소시키려고 하겠지. 혈당량은 언제 올라가냐? 밥 먹었을 때.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량을 감소한다. 요 스토리로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혈관에 있는 혈당을 쓰니까 혈당량이 감소하잖아. 그러면 그때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량을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아니다, 이건 조금 이따 갈게요. 아니, 지금 하자. 여기서 너네가 알아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위에서 그 배웠던 호르몬들은 다 일방적인 거밖에 없거든. 세포 호흡을 촉진하고 제흡수를 촉진하고 생장을 촉진하고 뭐 이렇게 다 촉진하는 거밖에 없고, 억제하는 건 없어.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신경이나 뇌 같은 데에서 배웠을 때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 신경이 배웠을 때, 내가 교감 신경이 막 발동해가지고 막 긴장 상태에 있으면 부교감 신경이 나와서 나를 릴렉스하게 해주고, 이게 계속 시소처럼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양쪽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위에서는 다 일방적인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시소처럼 혈당량이 너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혈당량이 너무 내려가면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감, 부교감 신경처럼 서로 균형을 맞추는 호르몬인 거야. 서로 그런 역할을 해. 그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떡하냐? 내가 갑상샘을 너무 지나치게 자극을 했어. 그러면 얘를 좀 억제시키고 싶을 때는 억제시키고 싶은 호르몬이 없잖아.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면 이래. 너네가 집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아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싶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싶어. 시험이 막 끝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게임을 해. 우리 집에도 있어. 게임을 하고 좀 놀고 싶어. 엄마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아빠 눈치 살살 봐가면서 게임하고 TV 보고 막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부모님들이 얘기하지. 나 포함. 공부 언제 할 거니? 언제 다시 할 거니? 하고 물어보지. 공부해 한단 말이야. 갑상샘을 자극하는 뇌하수체 호르몬처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처럼 이게 이제 나라고 하면, 이게 나라고 하면 내가 선생님의 아들에게 공부해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그러면서 공부를 눈치 보면서 살살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막 갑자기 공부에 너무 꽂혀서 공부를 해요. 우리 아들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그만해 이럴까? 내비두겠지. 공부할 때 둬야 돼. 왜냐면 언제 안 하고 싶을지 모르니까. 그치? 가만 내비둡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우리 아들이 계속 평생 열심히 공부할까? 그게 아니지. 옆에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하라는 사람이 없네. 조용하니까 다시 어떻게 돼? 한눈을 팔면서 또 핸드폰 하고 싶고 TV 보고 이렇게 되겠지. 점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또 너 공부 안 하니? 또 자극하면 또 하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 너네가 선생님이 자극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눈치껏 공부를 하고, 원래 오늘 숙제 검사하는 날인데 선생님의 얘기가 따로 없네. 안 그래도 잘 안 했는데 좀 가만히 있다가 대충 가야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 위에 있는 그 호르몬들은 열심히 어떤 자극에 의해서 호르몬이 나온다. 어떤 자극에 의해서 호르몬이 나와서 어떤 작용을 하다가 위에서 더 이상 그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그럼 눈치껏 다시 그게 그 기능이 점점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세포호흡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물의 제흡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몸 밖으로 물 내보내는 거야.
재흡수하라고 안 하네? 뭐 내보내도 되나 보다.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내보내지 마 하는 호르몬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한쪽 방향인 애들만 있고 그냥 안 나오면은 그냥 그 기능이 점점 억제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자에서 나오는 애들은 촉진과 억제를 하는 호르몬이 양쪽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성호르몬은 난소하고 정소에서 만들게 되는데,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그 다음에 남성은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각각 여성 2차 성징과 남성 2차 성징을 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주게 되는데,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 그래서 과잉이나 부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어. 생장 호르몬은 여기 이제 선생님 써 있는 것처럼 뇌하 수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뇌하 수치에서 나온다. 근데 얘는 결핍이 되거나 과다하게 되면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결핍이 되면 소인증, 성장기에는 소인증, 성장기에 거인증, 과다하면 거인증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키가 잘 안 자라는 거지. 정상인에 비해서 키가 매우 작고, 거인증은 정상인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을 우리는 거인증이라고 하겠지. 그런데 이 과다한 경우에 성장기가 아니라 성장기 이후에 갑자기, 선생님 나이는 선생님은 지금 성장기가 끝났잖아. 근데도 만약에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단비대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돼요. 말단비대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어떤 끝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이 막 크게 되는 거야. 입술, 코, 뭐 턱, 그 다음에 손, 그 다음 발, 이런 애들이 커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말단비대증이라고 해. 그러니까 과다한 경우는 성장기와 성장기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티록신은 결핍이 되면은 갑상샘 기능 저하가 되는 거고요. 과다하게 되면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걸리게 됩니다. 갑상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제 선생님도 이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경우 있지?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조금만 물만 마셔도 살찐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주변에 뭐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갑상샘이라는 건 티록신을 내보내고, 내가 티록신이라는 건 세포호흡을 담당하는 애다라고 얘기했잖아. 세포호흡을 촉진한단 말이야.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갑상샘 기능이 저하되니까 티록신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세포들이 어떻게 보면 게을러지는 거야. 걔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와 열을 내보내야 우리 몸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피곤해지면서 추위를 굉장히 잘 타. 몸이 따뜻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열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추위를 잘 타고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체중이 증가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 기능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티록신이 세포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일하라고 하니까 맥박이 엄청 빨라지면서 눈이 돌출이 되고, 그리고 열이 많아 얘네는 또.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면서 체중이 막 감소해.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전에 본 경우가 있었는데,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렸다고 해서 연예인이 나왔거든. 그랬더니 밥을 막 한 끼에 3공기씩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넣는 족족 이 티록신에 의해서 세포들이 막 지나치게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소비를 막 해대는 거지. 그래서 체중이 막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심하게 되면 눈이 돌출되는 현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 빠지니까 좋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 결핍이 되면 당뇨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 인슐린은 밥을 먹은 다음에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해.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체중이 감소한대.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오는 거지. 원래는 당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해야 되는 애가 없으니까 이게 당이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대. 기본적으로 있던 질병들이 체중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제외하고는 체중이 감소한다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